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캠프 어학원에서 은평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정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은평고 작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함께 해볼 건데요. 우리 은평고 1학년 신입 친구들이 지금 이번에 베이스캠프 어학원에 들어오게 된다면 처음으로 치르게 될 중간고사 시험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베이스캠프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준비하는지 아마 다들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은평고를 담당하게 되었고 쭉 은평고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거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식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범위 알아봐야겠죠. 작년도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교과서는 능률 김성곤 것을 사용하였고 1, 2과 본문만 해당하였고 그리고 모의고사가 2022년 3월 고1 모의고사가 포함되었어요. 그리고 리딩 파워라는 부교재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딩 파워의 지문 13개 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교과서 본문 2개만 들어갔고 2개 중에서도 본문 부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뭐 그 앞부분의 리스닝이라든지 그 뒤에 디스커션 부분들은 모두 시험 범위에 제외였고 그리고 다음으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2022년 3월 고1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모의고사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월 고1 모의고사 그 중에서도 듣기와 그리고 그중 고난도 지문들 몇 개 이렇게 포함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딩 파워라는 부교재를 사용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BS에서 나온 그런 교재인데요. 이 중에 지문을 13개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 지문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지문이 많이 포함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20개 정도에서 더 많으면 25개까지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문이 13개라면 사실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시험 기간 동안에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어떤 문제 구성과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문제 구성을 살펴보면 자, 1번에서 6번까지는 듣기 문제들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듣기 하면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보통 듣기 그 파일이 있잖아요. 그 듣기 파일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바로 여기 비고에 써 있는 영문 보기라는 부분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우리 보통 듣기 문제가 나오면 보기가 한글로 되어 있거나 몇몇 문제들만 영문 보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은평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듣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는 보기들을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문 보기에 대비하여 기본적으로 우리가 듣기 파일을 많이 들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분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미리 감을 잡아 놓아야지 이 보기를 제대로 소화해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우리 교과서 부분의 시험 범위가 먼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객관식들 살펴보면 교과서 문제들이 교과서 1, 2과에서 고르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유형들도 살펴보면 어법, 제목, 아니면 뭐 주장, 순서 배열, 요약문 완성 등등 모의고사에서 출제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골고루 섞여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것, 역시나 어법 같은 경우에는 2개 고르기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완벽하게 내가 어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헷갈리거나 아니면 오답을 고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2개 고르기 문제 같은 것들은 주의하여 풀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리딩 파워로 넘어가는데 리딩 파워에서는 영영풀이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딩 파워에 나오는 독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국어 뜻뿐이 아니라 유의어라든지 영영풀이로 이 뜻들을 다 알고 있으신 게 중요하겠죠. 다음으로는 리딩 파워의 다른 유형들과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비슷한 문제 유형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법과 어휘 그리고 서답형의 경우 영작 문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법, 어휘, 영작의 공통점은 제대로 그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응용 역시도 가능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어술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단어를 추가하여 이렇게 배열하는 문제 혹은 단어가 아예 변형되어서 나오는 이런 영작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내용에 대해 완전한 파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맞추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비하여 저희 베이스 캠프에서 제 수업 시간에는 보통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주요 문장들을 따로 뽑은 다음 그 문장들에 대해서 단어를 빼고 어법을 추가하고 혹은 어법을 변형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서술형 고난도 문제들 역시 함께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진짜 궁금했을 예시의 기출문제를 좀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아무리 유형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다라고 설명해봐야 하나 보는 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기출문제 중에서 이건 어법상 알맞은 거 2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많이 헷갈려하고 틀리는 부분 중에 바로 복수정답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2개 고르는 문제를 선생님이 유형의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건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의 맥락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어법에 보기가 있는 부분 위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보기 보시면 Jamie enjoys a soft drink and has a decision to make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이미는 soft drink, 즉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decision 하면 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 decision to make라고 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to make라는 요 to 부정사가 요 decision을 수식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은 언제나 to 부정사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에는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항상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MC 같은 경우에는 decision 뒤에 to mak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것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줄여서 투부의 형 이렇게 항상 필기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 형용사적 용법으로 투부정사가 사용되는 것은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어법적으로 알맞은 거 1번 하나는 고를 수가 있겠죠.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obviously, recycling is good for many reasons. 한 후에 we can reduce the amount of trash thrown away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can reduce라고 하면 뭐야? 절감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무엇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amount of trash라고 했어요. amount 하면 무엇의 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뒤에서 부연 설명으로 들어온 부분이 바로 throw away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throw away는 무엇을 버리다라는 그냥 동사에 해당해요. 그러면 그냥 동사가 일반적인 명사를 수식할 수 있나요?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답은 안 됩니다 입니다. 그러면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이기 때문에 버려지는에 해당하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게 올바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throw가 아니라 thrown away가 되는 게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럼 2번은 안 된다. 다음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recycling is not a perfect way of manage waste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 바로 전치사와 접속사의 활용인데요. 그 중에 5번은 뭐에 해당하냐면 전치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전치사라는 것은 뒤에 항상 올 수 있는 게 한정적이죠.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는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 혹은 명사구가 올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동명사 혹은 동명사 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기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of 뒤에 manage라는 동사 원형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동사 원형 대신에 manage를 활용하여 동명사 형태로 바꾼 managing이 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도 답이 될 수 없겠죠.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So, what about trying to creatively reuse?라고 했죠. 자, 그럼 what about 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은 어때? 라고 제안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about 뒤에 이제 전치사이기 때문에 앞서 배웠다시피 trying 이라고 해서 동명사 형태가 오는 것 문제 없겠죠. 그래서 4번은 전치사 뒤에 동명사 형태가 오므로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5번 한번 볼까요? 자, how people have
creative upcycled old used things라고 되어 있죠. how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have creative upcycl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have upcycled라고 해서 여기에 현재 완료 시제로 지금 현재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업사이클링을 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했대요? 크리에이티브하게 했대요. 그러면 크리에이티브는 뭐야? 창의적으로 업사이클링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창의적으로라는 요 표현이 지금 뒤에 있는 업사이클들을 수식해줘야 하는 상황이죠. 우리 이럴 때에는 동사를 수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에이티브라는 이 표현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그냥 수식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떤 형태로 바꿔줘야 할까요? 바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형태로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creative 뒤에 ly가 붙지 않는 이상은 맞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의 정답, 아까 찾았던 1번과 4번이 바로 올바른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객관식 문제를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다음으로 서답형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답형 기출문제도 역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우리말 해석에 맞게 우리는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영작을 해야 하는데요. 주어진 단어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말 습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절차의 부족함은 빈약한 공부 습관의 원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항상 수인이 서답형 풀 때에는 주어와 동사를 파악하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얘는 절차의 부족함은 이 습관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원인이 된다라는 이 부분이 딱 봐도 동사에 해당해야 할 것이고 또한 주어는 절차의 부족함이 바로 주어가 돼야겠구나라고 이 문장 내에서 우선 파악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한번 봅시다. 절차의 부족함. 자, 이 빈칸 사용해야 하는 말들 중에서 절차라는 procedure이라는 단어 있고 부족함을 나타내는 lag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럼 쌤이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다시피 무엇의 부족함을 뜻할 때는 우리 lag 뒤에 of라는 전치사를 넣어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일단 주어가 lack of procedure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절차의 부족함은 이라는 주어가 완성이 되었죠. 자, 그럼 주어 다음에 항상 동사가 와야 돼요. 무엇의 원인이 된다라는 동사, 바로 contribute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곳에서 서답형을 맞출 수 있느냐, 부분점수가 깎이느냐 갈려요. 바로 뭐냐? 평상시 수업 때 이런 동사의 활용에 있어서 무엇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지를 선생님들이 미리 강조를 하고 아이들에게 암기를 시켰느냐, 여기서 포인트가 갈리는 순간인 거죠. 자, contribute는 제가 언제나 수업 시간에 강조하다시피 contribute 뒤에 무조건 to와 함께 와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contribute라고 쓰면 틀리는 거죠. contribute to 이렇게 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에 보시면 lack of procedure이라고 해서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주어가 왔기 때문에 contributes라고 와줘야 맞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세트로 따라오는 전치사 to를 써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디에 원인이 된다고 했죠? 빈약한 공부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 모두 알아야 될 게 빈약한 공부 습관을 영어로 이제 바꿔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habits, 습관을 사용하라고 해서 습관이라는 단어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빈약한 공부 습관이라고 하면 poor이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겠죠. poor 그리고 공부 습관이니까 study habits 이렇게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장 문제를 살펴보면 lack of procedure contributes to poor study habits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poor 같은 단어는 물론 이 본문을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눈에 익었어야 맞출 수 있겠지만 이 단어를 제외하고는 다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한국어 뜻에 맞게 문법적으로 변형만 잘 해준 지금 결과를 답으로 쓰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답형이라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서답형이라고 해서 나는 못 맞춰 이렇게 포기할 필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선생님과 함께 평소에 이런 훈련들 그리고 암기가 잘 되어 있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었던 문제겠죠.
자, 따라서 이와 같이 기출문제 모두 살펴보았고요. 자, 이러한 기출문제들을 대비하여 우리가 총평을 한번 내려보자면, 자, 은평고등학교는 우선 주변 학교들과는 다르게 어법과 서답형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따라서 지문별로 주요 문장에 대해서 암기가 일단 베이스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배열이나 영작 연습에 대한 복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평상시에 뭐와 뭐가 세트로 와야 되는지, 어떤 전치사가 쓰이는지 등등을 말해주는 것들, 그리고 필기하고 복습 노트를 통해서 3차까지 복습을 해가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서답형에 대해 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듣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주 쉽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선택지가 영어로 출제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들어보고 내용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모두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듣기를 그냥 단순히 시험 대비가 아니라 평소에 자주자주 들어보고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시험 때는 사실 처음 시작하는 부분만 딱 듣고도 이게 어느 지문이었구나 하는 그 생각으로 무조건 보기를 읽으면서 풀 수가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총평을 내리자면 시험 범위는 아까 말했다시피 많지 않아요. 적은 편이기 때문에 지문별로 상세하고 아주 꼼꼼한 학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세하고 꼼꼼한 학습은 누구와 함께 하면 된다고요? 자, 선정쌤과 함께 하면 됩니다. 우리 결론이 선정쌤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내신 베이스캠프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